정치 탄압과의 전쟁이다. 아니다 범죄와의 전쟁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여야는 각기 다른 의미의 전쟁을 소환했습니다. 전면전이 시작될 분위기죠. 그리고 11호 태풍 흰남노가 결국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태풍 관련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내용이 많은데요. 이 소식까지 신혜원 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별이 5개, 가정에는 5시. 오늘은 5번째 요일 금요일입니다. 참 좋은 날이죠? 네, 뉴스픽5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네, 전쟁이야. 그리고 흰남노 북상 시작. 한기정 청문회 차원이 다른 대응 27%로 정해봤습니다. 자, 혹시 이번 주 월요일 일픽 제목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3세판이었습니다. 자, 1차전은 3월 대선, 2차전은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그리고 3차전은 이재명의 민주당호 출범과 함께 막이 올랐다는 이야기였죠. 자, 어쩌면 예견된 시나리오입니다.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네, 제1야당 대표직에 오른 지 나흘 만인 어제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소환 통보 받았습니다. 소위 이재명 핵심 관계자로 불리는 김현지 보좌관이 보낸 문자를 국회의 모든 카메라가 집중되어 있는 본회의장 안에서 마치 보란 듯이 확인을 했습니다. 액정에 보호 필름을 뗐는지 안 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치밀하기로 소문난 이 대표가 그냥 액정을 보여줬다? 네, 오히려 의도된 일종의 선전포고였다라고 보는 쪽이 조금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 정치 보고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말씀. 아니,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를 꼬투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랜 시간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도 안 되니 엉뚱한 말꼬투리를 잡았다는 주장이죠. 검찰이 제시한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밝힌 두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재판 받을 때. 지난해 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체가 수천억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윗선에 이재명이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표는 그 당시 김문기 처장을 알지도 못하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줄줄이 드러났었죠. 유가족이 공개한 김 처장의 휴대폰엔 이 대표가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성남시장 당선 전 변호사 시절부터 알고 지낸 듯하고요. 또 이 대표는 호주 출장에서 함께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너무 좋은 시간 보냈다라는 김 처장의 육성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자, 또 다른 문제의 발언은 백현동 의혹 관련입니다. 해당 지역을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 조정하면서 민간업자가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 자, 이 후보는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말했지만 성남시 보고문건 내용은 조금 달랐었죠.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네, 민주당은 투트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면 대응을 삼가고 대신 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이 일제 공격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군부 독재에 탄압받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죄 없는 김대중을 잡아갔던 전두환이나
죄 없는 이재명을 잡아가겠다는 윤석열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대국민 선전포고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 무도한 반민주적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9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직접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부르는 거다.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게 검찰 얘긴데요. 딱 추석 전에 날짜를 못 박아서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이준석 대표와 이 김건희 여사의 빠져나올 수 있는 늪을 탈출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정치복 수사를 시도하고 있는 거다. 역할 분담이 이뤄진 건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이 대표 소환 관련 질문을 받고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금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이 민생이 우선이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자, 뉴스를 통해 알았고 그마저도 꼼꼼히 볼 여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또는 입김이 전혀 없었다는 걸 강조한 대목이죠. 대신 국민의힘이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전쟁 맞다.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랬지만은 그런 고소 고발이 되거나 의혹을 받으면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에 나가서 성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면 될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권력형 범죄와의 전쟁, 방탄과의 전쟁, 불의와의 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단 건 예견된 형사처벌에 맞서기 위해 2중 3중에 방탄조끼를 입었다는 걸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안다고도 했죠. 자, 최재형 혁신위원장도 이 대표를 향해 혹시 대국민 전쟁 포고는 아니길 바란다. 소환에 불응한다면 방탄 출마를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는 과연 검찰 소환에 응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자, 아직 완벽히 교통정리가 되진 않은 듯합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직접 출석하실 예정인가요? 아마 출석하실 겁니다. 네,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그거는 좀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불출석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내부적으로 좀 논의하고 있고요. 네, 조금 더 지켜보죠. 두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흰남노 북상 시작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 결국 한반도가 있는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더 빠르고 더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제주와 남부지방엔 강한 비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북북서로 이제 전향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타이밍이고요. 저 일시적 약화 시기를 겪었던 이 태풍은 이제 재정비를 끝마치고 나면 본격적인 북상 단계에서 이제 다시 강화되는 그런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을 네, 지도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태풍 흰남노는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560km 해상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시속 4km 정도, 사람으로 치면 아주 느릿느릿 기어가듯 움직이는 중인데요. 이 숨고르기를 끝낸 뒤에 내일 새벽쯤엔 방향을 북서쪽으로 틀어서 한반도를 향해 올라올 전망입니다. 모레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엔 태풍 강도가 매우 강해서 최고 단계인 초강력으로도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러한 오차 범위는 굉장히 미세한 영역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미세한 오차 구간 안에 현재 우리나라의 해안가가 걸쳐 있다는 부분이 우리나라 쪽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형태라고. 태풍이 워낙 크다 보니 가까이 오기 전부터 영향력을 행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성산에 약 80ml, 서귀포에 65ml의 비를 뿌렸고요. 내일까지 최대 350ml의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또 중부와 수도권 지방엔 모레일 일요일 새벽부터 비 예보가 있고 월요일 오후부터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들 걸로 보입니다.
大宮球場で予定されていたプロ野球は中止に。雨がだんだんと激しくなり、前が見づらくなっています。車は水しぶきを上げています。猛烈な台風の影響による大気の不安定な状態はまだしばらく各地で続きそうです。 네, 이미 태풍 피해가 시작된 일본 영상 잠깐 보셨고요. 전문가들은 흰남노의 영향 강도가 19년 전 한반도를 강타한 매미와 비슷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역대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태풍은 비 피해로는 루사, 바람 피해로는 매미가 꼽히는데요. 인명 피해가 130명, 재산 피해가 4조 원을 넘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아직까지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이 많아서 걱정이 더 큰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안부와 해수부, 소방, 경찰이 모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할 것을 지시했고 철저한 사전 통제와 대피 안내를 통해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것 지시했습니다. 이 태풍 소식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픽은 한기정 청문회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한때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빚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률이 30%가 넘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사생활, 망신주기식 자료를 대거 요청한 탓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자녀의 또 초등등 교육부 위반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미성년자도 아닌 자녀들 그 학적부까지 요구하고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논문에 대해서 이게 표절이 얼마나 있는지 좀 확인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개인 사생활 파고들기 또 망신주기 좀 이런 거에 너무 집중되지 않는가 이런. 네, 결국 한 후보자가 부적절한 처신을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인 끝에 회의가 재개됐고요. 한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에서 발생하는 담합, 엄중 대응하고 기업 총수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부당 내부거래, 엄중 제재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은 차원이 다른 대응입니다. 네, 저는 결국 비행기표를 끊지 못했지만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실장은 하와이에서 만남 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회동이었죠. 자, 김성한 안보실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한미일 3국은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 담대한 구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는데 한미일이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또 반도체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27%입니다. 추석 전 마지막으로 진행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의 가늠자라고나 할까요?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입니다. 긍정평가가 27%, 부정평가가 63%에 달했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 6주째 긍정평가 30% 아래를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정당 지지도인데요.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4, 무당층이 25, 정의당 5%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점진적 하락, 민주당은 30% 안팎에서 머물다 소폭 상승했고 7월 말부터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누가 거론될까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선 이재명 대표가 27%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9%,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각각 4%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3%, 유승민 전 의원, 이낙연 전 대표가 각각 2% 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은 압도적인 1위, 41%를 차지한 의견 유보였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뭐 아직 대선이 4년 넘게 남았으니까요. 네, 금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간 태풍 피해 유의하시고요. 뉴스픽 5였습니다.